2부의 첫 번째 종목은 전 개인적으로는 주식이 아닌 이 회사,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자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만들었고 편하고 네. 뭔가 이거 적금도 좀 들어보고 편하게 좋게는 보는데 주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거 76,600원에 사셨습니다. 저기 왼쪽 끝에 있죠. 그러시네요. 세상에. 손절 타이밍을 못 잡고 본의 아니게 계속 장기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20이네요. 상장하자마자 이제 조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으신 건데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9만 원대 상장을 해서 15,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그래도 지금 조금 올라온 게 27,000원인데 계속해서 뭐 지금 바닥에서 횡보를 그쵸. 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맞아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과연 매수가까지는 언제 올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76,600원까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려면 네. 어떤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럴 수 없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건지 지금 61%의 손실을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부터 여쭤보죠.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매도입니다. 매도하겠습니다. 최명훈 전문가는요? 보유입니다. 보유고요. 엇갈렸는데요. 자, 매도를 왜 해야 될까? 이게 매수가까지 못 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그룹주가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건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에 저는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크로 변수군요. 네, 예전에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때가 있잖아요. 뭐 카카오를 이제 예로 들면 카카오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던 거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이때 25,000원부터 이렇게 올라갔었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부양책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가 성장주에 가장 맞게끔 선정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또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약간의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타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응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매력도가 있을까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은행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건 뭐 배당에 대한 매력. 연말에.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올라가는 시점에 금리 올라가면 또 이제 은행에 대한 실적들 기대감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에 접어들게 될 거고. 인하로.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실적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편하니까 저도 뭐 기존에 쓰는 은행 제외하고 카카오뱅크는 이용을 하거든요. 네. 워낙에 쉽게 이용이 가능해서. 그래서 가입자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실적도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모멘텀이 발현되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너 반도체 CX에 살래, 카카오뱅크 살래 하면 당연히 CX에 네, 100명 중에 100명 다 저는 CX에 살 거다라고 생각을 명쾌하네요. 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특히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5년에는 무언가 4차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군들이 상용화를 준비하고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가 2024년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떠오를 만한 그런 산업들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가 그런 종목들 이겨내고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카카오나 네이버나 결국에는 그때 당시엔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장이 아닙니다.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최근의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약간 떠오르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길게 봤을 때 지금 보면 계속해서 이 3만 원 구간 못 뚫고 박스권 형성하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1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박스권을 계속해서 못 뚫어주고 있고 최근에 상승 나왔던 것도 수급이 그렇게 큰 편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수혜 정도만 봤지 시장에서 무언가 주도할 수 있는 움직임 자체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에 굳이 오래 묶여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차라리 지금 현재 이 CXL이나 혹은 뭐 제약바이오도 괜찮고 저출산도 괜찮아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했다면
그러면 진작에 저는 수익 만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텐데 차라리 저는 이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크게 매력도가 느껴지지 않아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 다음에 수익 보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칭 전략입니다. 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반대로 최병훈 전문가는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또 목표가가 또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근거부터 좀 들어보죠. 이제 은행주를 지금 보유할 필요는 없어요. 은행주는 작년 계속 성장했지만 은행주는 21년도 고가 이후에 그 고가를 돌파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상정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요즘 이제 뉴스에 나오듯이 태형건설 관련된 BF 부실이 터졌죠. 뭐 건설 도구 뭐 15위 정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큰 회사들이 부실이 터지면 은행들은 대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련된 대출이 있으면. 그래서 부동산이 침체기라든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은행주는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주는 위험한 거죠. 만약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주식시장 가장 큰 리스크는 PF 관련된 더 확장돼 퍼질 거지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PF 대출이 나머지가 계속 터진다면 방어를 정부에서 잘못한다면 은행은 쉽게 폭락합니다. 네네. 대손 부실 처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카카오뱅크는 좀 다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기 때문에 PF 관련된 뭐 이게 그런 거 많지 않고 거의 뭐 안 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 플랫폼을 많이 개발해서 대출 뭐 이렇게 정부 관련 거 하지만 올해 또 정부의 담보대출 플랫폼도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서 후적이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대출 성장률이 30%예요. 물론 이제 담보대출 뭐 개인이 이렇게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대손도 뭐 잘 정립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 중에 올해와 내년에 이렇게 보니까 이자 수익 기준으로 보면 이자 수익이 KB금융은 올해 4% 작년 대비 내년에 4%밖에 늘지 않고 영업이익률이 1%, 3% 늘잖아요.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는 이자 수익이 20% 가까이 내년에도 16%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은 24%, 18%. 이 성장주처럼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이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는 그냥 성장주예요. 은행주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가치 평가를 할 때 성장주를 하니까 이게 PBR 기준으로도 자산가치 은행주는 0.5배 막 이러잖아요. 1배 이하인데 0.5배 아주 그런데 이거는 그보다도 5배 좀 높아요. 막 PBR 2.5배 막 이렇게 나와요. 네. 망하면 내 돈 원금도 못 건지고 원금의 반의 반밖에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주는 바로 망하면 원금을 망하면 내가 투자한 거 2배로 받아요. 거의 0.5배라는 것은. 그 정도 그러면 이것은 성장주 개념이니까 PER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30배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 30배가 주가가 하면 성장주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주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모멘텀 크지 않지만 그나마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이 올라갈까 말까 그러다가 최근에 급락하고 나서 개미 할퀴시 패턴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개미 할퀴시 패턴은 거래가 실리면서 급락했다 V자 반등하고 나서 행보하다 바로 위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추세적으로 좀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 사신 단가 때문에 그 단가가 높았지만 과거에 상장하고 모를 때 저도 계속 카카오뱅크 살 이유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팔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 잘못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린다고 회복한 게 아니라 이번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회복한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45,000원 정도고 48,000원 정도인데요. 45,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앞으로 계속 이 카카오뱅크는 계속 이제 온라인 시대에서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목표가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48,000원인데 저는 목표가 45,000원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22,000원인데요. 네. 다시 22,000원 분기되면 팔고 그럼 진짜 많이 손해지만 그 정도는 유지할 걸 보여서 네. 45,000원 가면 그때 꼭 나오시고 앞으로 은행주는
경기가 폭락했을 때 사야지 올라갔을 때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는 목표가 손절가는요? 아까 3만 원 박스권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 원,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24,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는 보유, 김영일 전문가는 매도 이렇게 의견을 해주셨는데 김영일 전문가는 이제 해칭 전략입니다. 기회비용을 안 놓쳤으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4,000원이고요. 최병훈 전문가는 은행주라기보다는 이건 약간 성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보유 의견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22,000원입니다. 네.